인생을 돌아보니 자식들 뒷바라지 하느라 반평생이 지나버렸습니다. 그렇게 애지중지 키운 자식들이 이제는 한 달에 한 번 전화라도 하면 다행이고 찾아와 주기라도 하면 고마운 마음까지 듭니다. 그들도 나이가 들면 우리 노인들의 마음을 알게 되겠죠. 자식이 부모를 책임지지 않는 사회가 되었고 노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 쓰나미처럼 은퇴하게 되면서 생계가 힘든 노인들이 많아졌습니다. 한여름에 서울 한복판에서 전단지를 나눠주는 할머니가 있는가 하면 한겨울에도 박스를 수거하러 다니는 할아버지도 있습니다. 이런 노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조금만 시간이 흘러도 거동조차 힘들어질 때가 올 텐데 자식에게 짐이 될까봐 너무 두렵습니다. 내가 싫어도 자식들 위해서 요양원에 들어가야 될지 요즘 고민이 많아요. 노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너무 막막한 것이 요즘 현실입니다. 양로원에서 생활하는 노인은 일기를 통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열심히 살 때는 세월이 총알 같다 하고 화살 같다 했건만 할 일 없고 몸이 쇠하니 세월이 멈춰버린 것 같습니다. 정신이 맑으면 무엇하리요. 자식 많은들 무엇하리요. 보고픈만 더하더이다. 차라리 정신 놓아버린 저 할머니처럼 세월이 가는지 자식이 왔다 가는지도 모르고 애지중지하던 자식을 보아도 몰라보고 그리움도 사랑도 다 기억에서 지워버렸으니 그저 천진난만하게도 하루 세끼 주는 밥과 간식만이 유일한 낙이랍니다. 자식 10여 남매 있음 무엇하리요. 이 한 몸 거할 곳 없더이다. 아들, 딸, 자식들이 유명인사면 무엇하리요. 이 한 몸 갈 곳 없어 여기까지 흘러왔더이다. 허리띠 졸라매고 최고학벌 자랑하며 고생도 보람으로 알고 자식 뒷바라지 했던들 무엇하리요. 작디 작은 이 한 몸, 자식 아닌 사람 손에 메인 것을 인생 종착역인 이곳까지가 멀고도 험하였으니 종착역에 벗은 많으나 마음 나눌 곳 없어 외롭더이다. 앞 못 보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속에 맑은 정신은 더 외롭더이다. 치매로 정신을 망각함은 차라리 고통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몸 쇠하고 정신 맑으면 무엇하리요. 괴로움만 더한 것을 가는 마당에 야속함도 사랑도 그리움도 추억도 정신에서 모두 내려놓으니 차라리 마음이 홀가분할 뿐 모진 비바람 다 지나간 조용히 흐르는 저 호수 같은 잔잔한 마음으로 돌아갈 뿐인 것을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한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질 땐 얼마나 힘이 들까요? 지난 날에 대한 후회가 있는 것이 인생이라 하지만 다시 한번 그때로 돌아간다면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다시 살게 된다면 이렇게 살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자유롭게 살아보는 것. 나이가 들수록 지난 날들에 대한 후회가 남기 마련입니다. 그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하는 후회는 바로 나는 더 자유롭게 살았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후회를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살면서 많은 책임이나 의무에 얽매여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가족이나 직장 그리고 사회적인 시선이라는 틀 안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젊을 때는 우리에게 무한한 시간과 가능성이 있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현실의 벽을 느끼고 시간은 한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후회를 남기지 않기 위해 용기를 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자유롭게 살기 위한 방법으로 남을 너무 의식하지 않고 사는 삶을 살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두 번째, 억누르고 살아왔던 것. 어렸을 때부터 감정을 억누르는 방법을 배우고 참고 살아야 된다는 말들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표현해야 할 때 표현하지 못하고 나중에 후회하면서 왜 그때 참고 넘어갔을까 후회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남과 충돌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그냥 참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필요할 때는 표현해야 하는 법입니다. 여러분도 살면서 마음 속에 맺힌 것들이 많을 텐데요.
누구에게도 말 못할 응어리진 것들을 댓글로라도 풀어내보세요. 마음이 조금은 편해질 것입니다. 세 번째, 베풀고 나누며 살고 싶다. 우리는 베풀고 나누는 것 그리고 기부에 대해 금전적인 것으로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베풀고 나누는 것은 내가 가진 재능을 가지고도 할 수 있고 봉사를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이나 친구 같은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도움을 주는 것도 베풀고 나누는 것이 됩니다. 베풀고 나누는 것에 대해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가진 것을 마음이 가는 곳에 나누며 살아간다면 더 의미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 타인에게 지나치게 간섭할 것. 많은 사람들이 남의 일에 참견하고 훈수를 두는 것을 좋아합니다.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조언하지 말고 응원해 주세요. 또한 시대가 급변함에 따라 남에게 관심을 갖는 것보다 나를 위해 현재를 사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상대를 위해서 간섭했지만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게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그래서 사이가 멀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부모, 자식 간에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자식일지라도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보다 상대방의 모습을 그 자체로 이해하려는 자세를 갖는다면 나중에 이런 후회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 있을 때 저축하고 아껴 쓸 것.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한없이 돈을 벌 수 있고 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사람이라면 언젠가는 은퇴할 시기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싫어도 흘러가는 것이 세월이고 그렇게 다가오는 것이 노후 생활입니다. 현재의 만족과 보상 심리 때문에 지나친 소비를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또한 자녀들의 사업이나 교육에 지원하는 것을 노후 준비로 생각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자녀와 나의 삶은 분리해서 보는 것이 현명한 노후 준비를 위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벌 수 있고 모을 수 있을 때 저축하세요. 조금씩이라도 늘어나는 통장 잔고를 보면서 소박한 기쁨을 느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섯 번째, 관대한 마음으로 살 것. 지나온 삶을 돌이켜보면 너무나도 엄격한 기준으로 살아온 것 같아 후회가 남습니다. 요즘에는 특히 타인에게 너무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 세상이 된 것 같지 않나요? 내로남불이 기본이 되어버린 세상에서 우리의 삶의 의미를 더하기 위해서 타인과 나에게 조금 관대한 마음으로 사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는 융통성을 가지고 삶을 바라본다면 마음의 여유를 되찾을 수 있을 겁니다. 일곱 번째, 지나간 과거에 너무 집착하지 말자. 지난 일에 대한 후회와 집착으로 현재의 나를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은 안 좋은 일을 생각하면 계속해서 우울해집니다. 스스로를 병들게 하지 마세요. 백미러를 보면서 운전을 할 수 있나요? 우리는 나아갈 길을 바라보고 다가올 일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합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지난 일에 미련을 두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은 실수로부터 배우는 것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해 보세요.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는 행복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 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했는데요. 우리는 항상 사회에서 사람들과 어울려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것을 힘들어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는 혼자 있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스스로를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어울리는 것보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 마음은 어떤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고 누군가와 함께 하는 것이 지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관계에 집착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혼자 있을 때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힘들어하곤 합니다. 외롭고 고독하다고 해서 억지로 타인에게 맞춰주려다가 더 큰 공허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꼭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
물 흐르듯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요즘 시대에는 혼자 사는 것이 더 좋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자유롭게 시간을 보내고 유튜브도 보고 못했던 운동도 하면서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만 하는 것보다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들을 잘 관찰해 보세요. 삶은 영원하지 않답니다. 하루하루를 허투루 보내지 말고 의미 있는 하루하루를 쌓아나가 보세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무언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배워보는 것도 좋습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를 위해 운동도 부지런히 하시면서 100살 넘게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다고 합니다. 갈수록 살기 팍팍한 세상이 되어가는 이때에 여러분의 노후 준비는 잘 되어 가시나요? 제가 요즘 친구들을 만나면 노후 대비를 잘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게 필수 질문이 되었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막막해 하더라고요. 이런 세상이라 늙어도 몸이 허락해주는 한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이 보입니다. 이런 현상은 통계로도 알 수 있었는데요. 65세부터 79세 어르신들 중 과반 이상이 생활비가 필요해서 나이가 들어도 일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은퇴를 앞둔 시점에서 상대적으로 빈곤한 노후가 현실이라는 사실이 무섭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 중년들이 처한 상황이 위로는 부모를 봉양해야 하고 아래로는 자녀의 미래를 책임져야 하는 현상 때문에 정신을 차려보니 이미 세월은 흘렀고 결국 자신의 노후 준비는 뒷전이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보다 더한 최악의 상황은 다 큰 자식들이 먹고 살기 힘들다고 도움을 요청할 때입니다. 나의 노후도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식들을 돕느라 등골이 휘어집니다. 내가 아무리 없더라도 자식 도와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라서 빚을 내서라도 자식들을 돕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행동은 사실 노후에는 아주 치명적인 일입니다. 우스갯소리로 자식에게 재산을 안 주면 시달려서 죽고 찔끔 주면 졸려 죽고 다 주면 굶어 죽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인데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자식이 노후를 책임지겠다며 투자를 요청해서 그 말만 믿고 목돈을 건넸다가 노후는커녕 부모 자식 간 관계도 멀어졌다고 합니다. 남보다 더한 사이가 되어 눈물 흘리던 그분을 위로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심지어 부모가 자식에게 돈을 되돌려달라며 법적 소송을 하는 일까지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이 요즘의 현실이라고 합니다. 돈이 무엇인지 은퇴를 앞둔 중년층과 노년기에 접어드는 많은 고령층이 하는 가장 큰 후회 중 하나가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환경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점인데요. 여러분은 마트에 갔을 때 돈이 없어 고민을 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노후에는 지금보다 더 많은 수익이 들어오기는 힘들기 때문에 아무런 준비 없이 노년을 맞이하게 된다면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고 이는 곧 삶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삶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고립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노령층에 접어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느끼는 고통 중 하나로 자신이 사회적으로 고립되었다는 느낌을 받는 것인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20, 30대에 활발하게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사회에서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삶을 이어왔기에 노년층이 되면 자신이 동떨어진 듯한 느낌을 받는 것이 상당히 큰 고통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노년층들이 특히나 갈 곳이 없어서 혹은 만날 사람이 없어서 혼자 지낸다는 표현을 하곤 하는데요. 은퇴 후가 되면 밖에서 만나던 사람들과의 기초적인 관계 자체가 파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출가하여 자신들의 가정을 꾸린 상태이기에 독거 생활을 하기 쉽고 은퇴 후 수익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사회 집단에도 포함되지 못했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홀로 거주를 하는 많은 중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만큼이나 개인의 삶을 괴롭게 만드는 요소 중 하나로 이 정신적인 고통을 꼽고 있을 정도인데요.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로 반드시 일정한 단체에 속함으로써 정신적인 안정감을 느끼게 되고 그를 통해서 사회적인 관계를 맺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오는 정신적인 만족감 그리고 안정감이 모두 사라져버렸다고 느끼기 때문에 심리적인 불안감이 심각해지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어떠한 곳에도 포함되지 못했다는 불안감이 노년층으로 접어들수록 더 커지게 됩니다. 사회적인 고립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면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게 되고
이는 육체적인 통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개인이 경험하게 되는 삶의 고통은 다양하고 앞서서 언급한 것처럼 경제적인 고통 그리고 정신적인 고통 역시도 상당히 큰 문제로 꼽히지만 특히나 문제가 되는 것은 건강상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노년층의 경우 특히나 다양한 질환에 노출되어 있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년 5만 명 이상 증가하고 있는 치매 환자의 숫자만 보더라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치매는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상당히 큰 피해를 입히는 질환 중 하나인데요. 최근에는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게 된다면 얼마든지 대응이 가능한 치료법들이 개발된 상황이기에 조기에 검진을 하게 된다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치료를 하는 것이 가능한 만큼 건강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에 들어가는 돈만큼은 아끼지 마세요. 근본적으로 노년으로 접어들수록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하기 쉬운데 관절이나 뼈가 정상적인 형태로 유지되기 어렵고 영양 불균형으로 인해 면역 체계 역시도 안정적으로 유지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년 이후에는 유행 질환에도 상당히 취약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아침에 동네 병원에 가보셨나요? 아픈 사람이 어찌나 많은지, 특히 중년 이후 사람들이 대기실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러니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한 준비로 지금부터라도 꼭 관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노년기에는 특히나 운동이 부족한 경우들이 많은데 지나치게 외부 활동을 하지 않고 건강을 방치하게 될 경우 비만은 물론 성인병과 같은 건강에 치명적인 질병에 걸리기 쉽습니다. 현실적으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운동부터 가볍게 시작하는 것이 도움이 되고 실제로 야외 활동을 하면서 햇볕을 쬐이고 환기를 하는 것은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노년층일수록 꾸준하게 야외 활동과 운동을 병행하셔야 합니다. 또한 일정한 생활 패턴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서 생활하는 경우 특히나 배가 고프면 밥을 먹고 졸음이 오면 잠을 자는 등의 말 그대로 욕구에 따른 삶을 살게 되기 쉬운데요. 이런 경우 실제로 면역력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에 일정한 생활 패턴을 정하고 그를 준수하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건강 유지에는 최고입니다. 이렇게 건강 유지를 하면서 활발한 노후 생활을 위한 대비도 잊지 마세요. 제 주위에 은퇴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다들 재테크를 공부하고 계십니다. 적은 금액으로 주식을 하거나 투자에 관심 있는 사람끼리 모여 어울리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면 노동만으로는 버는 것이 한계가 있으니 여러 방법을 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면 할 얘기도 많고 관련 활동을 할 때 시너지가 나게 됩니다. 무언가를 배울 때 같은 환경에 있는 사람과 함께 공부하면 그 효과가 배가 되는 것과 비슷합니다. 노파심에 말씀드리자면 최근에 노인을 노리는 사기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목돈을 쥐고 있는 상황에서 누가 돈을 쉽게 불리게 해준다고 해도 믿지 마시고 확실한 내용인지 여러 번 검토하시는 지혜를 발휘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돌아와서 노년이 되더라도 교육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지속적으로 배운다는 것은 결국은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이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며 비슷한 생각을 가진 결이 비슷한 사람을 만나는 방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년일수록 더더욱 취미를 가져야 합니다. 제 친구는 등산을 매주 하고 있는데요. 산악회를 만들어서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산도 오르내리고 각자 도시락도 챙겨와서 등산 후에 수다 떨면서 나눠 먹기도 하다 보면 즐거워서 시간도 금방 지나고 다음 모임이 기다려진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침마다 요가를 가는데 아침에 가보면 여성뿐만 아니라 중년 남성분들도 적지 않게 보입니다. 신체 단련뿐만 아니라 요가 후의 명상을 통해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지는 느낌이 들어서 개인적으로는 정말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주위를 둘러보면 정말 많은 취미 활동이 존재하는데요.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나 친구가 가입하고 있는 동호회나 모임에 참여하면서 가끔씩이라도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도 나누면 더 열심히 살고 싶은 기분이 들곤 합니다. 피곤하게 매일 같이 만나는 것보다는 나에게 도움이 될 정도로만 만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중년이 되면 정신적으로 우울감을 느끼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는데요. 정신적으로 우울감을 느낄수록 더 많은 활동을 하고 대화를 할 수 있도록
대외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것이 분명하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중년에 접어들었다고 해서 현실에 안주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놓는 것이야 랄로 더 나은 삶을 위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